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이 쌓여 지금의 삶을 이루지만 어느 순간 문득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이러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바쁘게 달려오는 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는 바로 그 질문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안내서라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열어주는 사유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저자 고명환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삶의 해답이 멀리 있는 거창한 답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태도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책은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질문을 바꾸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묻는 대신 어떻게 가능할지를 묻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막힐 때마다 문제를 탓하기보다 생각의 방향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인트로는 독자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 질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지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삶의 해답을 찾기보다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막히는 순간 질문은 시작된다. 삶이 언제나 극적인 실패 속에서만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패보다 더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입니다. 저자 역시 그런 순간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의 흐름이 끊긴 듯한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은 많은 것을 남겨주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감도 함께 남겼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하루는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 시기를 실패나 좌절로 규정하기보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멈춰선 자리에서 비로소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깨닫게 된 것은 삶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 지점에서 멈추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이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자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회피해온 삶에 대한 성찰도 이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혹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질문들을 미뤄두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멈춘 듯 느껴졌던 그 순간은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지점을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바라봅니다. 삶이 막히는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을 바꾸다 삶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단번에 문제를 정리해 줄 명확한 결론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삶을 더 단단히 멈추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다시 생각의 폭을 좁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질문을 반복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가장 자주 붙잡고 있었던 질문은 왜 안 되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실패와 부족함을 되짚는 데 머무르게 합니다. 왜 나는 늘 이 지점에서 멈추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들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이미 지나간 자리에서 발목을 붙잡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전환점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기 시작했을 때 생각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완벽한 해결책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자는 이 질문이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가 바뀌자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묻는 태도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삶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저자가 실천한 질문 훈련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못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자신을 평가하기보다 관찰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자는 자기 비난의 악순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해답은 질문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질문을 가꾸는 삶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생각은 삶을 만들고 삶은 생각을 증명한다.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타고난 성향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삶의 모습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선택 뒤에는 언제나 생각이 먼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삶의 형태는 점점 고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정한 생각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어느새 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가 나의 한계다와 같은 생각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도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결국 비슷한 결과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삶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강하게 규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저자 역시 자신이 선택해온 사고 패턴이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이 다시 도전을 피하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어느새 자동화된 반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정체된 듯 느껴질수록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없애거나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생각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의 해석인지 과거의 기억이 만든 반응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태도는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은 삶을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을 바꾸는 첫 단계가 행동이 아니라 인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지금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은 삶과 생각의 관계를 다시 정의합니다. 생각은 삶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삶은 다시 그 생각을 증명하는 구조 속에서 반복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무작정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자는 이 인식의 순간이야말로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용한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멈추어 서는 용기, 속도를 낮추는 지혜. 우리는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오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리듬은 빠름을 미덕으로 삼아왔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태도를 성실함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잠시 속도를 늦추는 순간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졌습니다. 저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멈춤은 곧 실패나 포기로 여겨지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이 막히는 순간 저자는 처음으로 멈추어 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의지의 산물이기보다는 더 이상 같은 속도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방향과 속도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멈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지 게으름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질문과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생각을 미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멈춤은 그 미뤄두었던 생각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도를 줄이기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쪽을 선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느리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무작정 속도를 늦추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속도가 내게 맞는지, 이 속도로 가는 방향이 분명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낮춘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잠시의 멈춤에 가깝습니다. 저자가 실천한 속도 조절은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를 촘촘히 채우기보다 생각할 여백을 남기는 선택,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삶을 대하는 마음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었습니다. 이 장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속도인지 아니면 멈춤이 두려워 선택한 속도는 아닌지 말입니다. 저자는 멈추어서는 용기야말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지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리듬 속에서 잠시 속도를 낮추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성찰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이 장은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나 자신의 생각이다. 우리는 흔히 삶의 고통이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느낍니다. 사람과의 갈등, 예기치 않은 사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 자극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실제로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혀온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날은 비교적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의 크기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강도에서 비롯됩니다. 저자는 외부 자극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이 커지는 과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감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는 감정에 휩쓸려 즉각 반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자가 주목한 또 하나의 지점은 고통을 키우는 사고의 구조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위에 수많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고 미래의 불안을 앞당겨 걱정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실제 사건보다 훨씬 커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고통의 상당 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증폭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핵심은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것이 곧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인식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저자는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는 태도를 익히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될수록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부를 살펴보는 태도,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은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저자는 이 변화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분명히 덜 흔들리는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만큼 갈등과 오해도 함께 안겨줍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돌아보며 문제의 원인이 언제나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다른 관계에서도 되풀이된다는 점은 그 안에 자신이 가진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종종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유독 크게 반응하게 될 때 그 반응은 상대보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타인을 통해 비춰보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분노, 실망은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대와 집착이 관계에 남기는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관계를 단단히 묶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 쉽습니다. 저자는 관계에서 겪은 갈등을 통해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저자는 갈등을 피하거나 단절하는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장은 독자에게 조용히 제안합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하나의 신호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기대, 그리고 아직 다루지 못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관계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나의 길이 보인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비교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성과와 삶의 속도는 손쉽게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비교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거의 자동 반응에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의 삶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대에서 비교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대신 오히려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신의 삶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저자는 비교 속에서 살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삶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하게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며 결국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저자는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다그쳐 왔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비교가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타인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자는 비교 대신 기준을 세우는 삶을 제안합니다. 남과의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방향이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묻는 것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빠르게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 장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자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남들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방향이 됩니다.
이 장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삶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음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삶의 해답을 종종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언젠가 찾아올 결정적인 깨달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삶이 정리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자 역시 오랫동안 그러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아직 해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자는 그 기대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놓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거창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단번에 바꾸는 해답은 쉽게 오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해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미뤄두기 쉽습니다. 저자는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들이 반복되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결정들이 쌓여 어느새 삶의 결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층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일상의 선택은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는 내일의 삶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저자는 특별한 각오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태도는 삶을 조금씩 안정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강조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독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를 제안합니다. 멀리 있는 해답을 찾기보다 오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해답은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으며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장은 차분히 전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삶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흔히 삶의 해답이 어딘가 멀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단 하나의 깨달음, 모든 고민을 단번에 정리해줄 결정적인 통찰을 기다리며 오늘을 유예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결핍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거창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은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삶의 해답이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 속에 스며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타인에게 어떤 말투로 응답하는지, 불편한 감정을 외면할지 마주할지를 선택하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극적인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축적입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간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답을 오늘의 성실함 속에서 이미 일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거창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조건, 지금의 마음 상태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실제적인 출발점입니다. 삶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도 완성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기대 자체가 삶을 오해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통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 이후의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나이가 들 때마다, 관계가 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전의 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는 태도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세입니다. 삶의 과정에는 흔들림이 필연적으로 포함됩니다. 방향을 잃은 듯한 순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시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 좌절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태도로 돌아오는 능력, 그것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관점은 명확합니다. 삶은 답을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답을 갱신해가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을 목표로 삼기보다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정되고 성숙해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비로소 삶은 부담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해답은 도착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면 독자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해답은 한 번에 얻어지는 완성된 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책은 끝까지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지만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차분히 보여줍니다. 저자는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확신이 없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찰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삶의 해답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선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고 미래의 불안을 이유로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독자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아우트로는 독자에게 조용한 응원을 건넵니다. 아직 삶의 답을 찾지 못했다 해도 괜찮으며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여정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